5000대 1. 이건 로또 당첨 확률이 아닙니다. 1950년 어떤 군사작전의 성공 확률입니다. 비율을 하나 해볼게요.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5000분의 1이면 주사위를 약 5번 연속으로 던져서 전부 6이 나와야 하는 확률입니다. 그 정도로 미친 확률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터진 지 석 달에 대한민국은 부산 코앞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국토의 90%를 빼앗긴 상태. 남은 건 낙동강 방어선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말합니다. 인천에 상륙한다. 미 해군 사령관이 대답합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입니다. 합참의장도, 해군 참모총장도, 육군 참모총장도. 사실상 메가더 빼고 전원 반대. 그런데 메가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5000대 1의 도박이라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모험에 익숙하다. 왜 5000분의 1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오늘 그 불가능의 조건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38선을 넘습니다. 선봉에 선 건 T-34 전차 242대. 소련제 중형전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박살낸 바로 그 전차. 당시 국군에게는 전차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242대 0 전차전이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국군이 가진 가장 강력한 대전차 무기가 2.36인치 바주카포였는데 T-34 장갑을 뚫지 못합니다. 쏘면 맞긴 하는데 튕겨나갑니다. 3일 만에 서울 함락. 한 달 만에 부산 코앞 낙동강까지 밀립니다. 38선에서 낙동강까지 직선거리 약 300km. 하루에 10km씩 후퇴한 셈입니다. 남은 건 낙동강 방어선. 가로 160km, 세로 80km. 여기가 뚫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집니다. 부산이 뚫리면 유엔군이 철수할 곳조차 없어지니까요. 6월 29일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가 한강 방어선을 직접 시찰합니다. 70세의 노장이 직접 전선에 나온 겁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선을 바라보며 그가 생각합니다. 정면으로 밀어내면 10만 명이 죽는다. 적의 뒤통수를 치면 단번에 끝낼 수 있다. 적의 뒤통수. 그곳이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왜 인천이었을까요? 당시 북한군의 모든 보급은 서울을 거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한반도 교통망의 허브가 서울이니까요. 도로, 철도 전부 서울이 중심. 인천에서 서울까지 30km. 인천을 점령하면 서울을 탈환하고 북한군의 보급선을 한 방에 끊을 수 있습니다. 보급이 끊기면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은 총알도 밥도 기름도 없이 고립됩니다. 메가더의 표현을 빌리면 8군이 망치가 되고 상륙군이 모루가 된다. 그 사이에서 적을 분쇄한다. 낙동강의 아군이 아래에서 밀어올리고 인천에 상륙한 부대가 위에서 눌러 찍는다. 북한군은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 왜냐고요? 인천은 상륙작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 조수간만의 차, 인천 앞바다의 밀물과 썰물 차이는 최대 10m. 3층 건물 높이입니다. 썰물이 되면 해안에서 5km까지 갯벌이 드러납니다. 밀물 때만 상륙할 수 있는데 하루에 겨우 2시간에서 3시간. 게다가 대형 함선이 들어올 만큼 수위가 올라가는 날은 한 달에 이틀. 9월이면 15일 아니면 다음은 10월 11일, 10월이면 이미 늦습니다. 9월 15일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둘째, 비어수로.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좁고 구불구불한 단일 수로에 261척이 한 줄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속도로 261대가 골목길 한 차선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기뢰 하나면 선두 함선이 멈추고 뒤따르는 260척이 전부 막힙니다. 셋째,
모래사장이 없습니다. 노르망디처럼 넓은 해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천 해안은 3m에서 4m 높이의 돌 방파제와 축대뿐. 상륙병이 사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 위에서 적이 총을 쏘고 있는데. 넷째, 서울의 북한군 2만 명 주둔 중 인천까지 30km. 5시간이면 증원군이 도착합니다. 교두보를 확보하기 전에 2만 명이 몰려오면 바다로 밀려납니다. 다섯째, 밀물 간격 12시간. 첫 상륙부대가 올라가면 다음 밀물까지 9시간 동안 어떤 지원도 보급도 없습니다. 탄약이 떨어져도 전차가 필요해도 홀로 버텨야 합니다.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이 정리합니다. 인천은 해군 작전상 모든 지리적 핸디캡을 갖추고 있다.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다. 합참의장 반대. 해군 참모총장 반대. 육군 참모총장 반대. 사실상 메가더 빼고 전원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이걸 뒤집습니다. 1950년 8월 23일 도쿄 극동군 사령부.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와 해군 참모총장 셔먼이 워싱턴에서 직접 날아옵니다. 목적은 하나, 메가더를 직접 만나서 인천을 포기하게 만들자.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참모들이 인천의 악조건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그 이야기를 전부했습니다. 모두가 말을 마쳤을 때 메가더가 일어섭니다. 45분간 브리핑. 핵심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적이 상상도 못하는 곳에 상륙하면 그게 바로 기습이다. 악조건이 곧 기습의 조건이 된다는 역발상. 노르망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군은 칼레에 상륙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연합군은 더 어려운 노르망디를 택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니까 적도 방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87차례 상륙작전 경험. 적이 강하게 버티는 섬은 건너뛰고 약한 곳에 상륙해서 보급선을 끊는 개구리 뜀뛰기 전술. 이걸 87번이나 해본 사람이에요. 8월 28일 합참 승인. 작전명 크로마이트. 디데이 9월 15일, 승인부터 작전까지 겨우 18일. 보통 이 규모의 상륙작전은 최소 수개월 준비합니다. 18일은 말 그대로 미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상륙할 부대가 부족합니다. 미 제7보병사단은 다른 부대의 병력을 너무 많이 빼줘서 전력이 반토막 나 있었습니다. 해결책. 한국 청년 8,000명을 급히 선발해서 미 제7사단에 배치합니다. 영어도 모르는 청년들이 3주 만에 훈련받고 전투에 투입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카투사의 시초입니다. 지금도 매년 수천 명이 지원하는 그 카투사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국군 해병 제1연대는 제주도에서 신병 3,000명을 모집해 훈련 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첫 실전이 될 작전이었습니다. 최종 편성. 미 제1해병사단, 미 제7보병사단, 국군 해병연대, 국군 17연대. 총 병력 7만 5천 명. 군함 261척. 8개국 연합군. 하지만 빠진 퍼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적의 정보입니다. 기뢰 위치, 해안포 위치, 수로 상태, 적 병력 규모. 이걸 모르면 261척이 눈 감고 돌진하는 겁니다. 2016년 영화 진천 상륙작전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이정재가 주연한 바로 그 이야기. XRY 작전. 적의 내부를 투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1950년 8월 17일 부산항에서 작은 어선 109호가 출발합니다. 탑승자 해군 첩보부대 17명. 대장 한명수 소령. 어선 한 척에 17명. 발각되면 즉사, 구출도 불가능합니다. 6일 후 인천 앞바다 영흥도에 잠입합니다. 해안포 위치 파악, 기뢰 위치 확인, 적 병력 규모 조사, 영흥도 청년 30여 명이 합류해 업으로 위장하며 목숨을 걸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별도로 미 해군 정보장교 유진 클라크 대위가 이끄는 켈로 부대도 영흥도에 잠입합니다. 클라크 대위는 직접 인천 해안을 돌아다니며 조수 변화를 측정합니다. 밀물 시간, 수위 높이, 갯벌 상태. 이 데이터가 없으면 261척의 함대가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 8미도 등대.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좁은 수로에서 261척의 함대가 밤바다를 뚫고 들어가려면 등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대 불빛이 없으면 함대는 수로 입구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D-Day 하루 전인 9월 14일 밤, 대부도에 주둔한 북한군 한 개 대대가 영흥도를 기습합니다. 수백 명의 북한군이 밀려옵니다. 17명의 첩보부대원들과 영흥도 청년들이 맞서 싸웁니다.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하사,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대원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적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리고 군사기밀이 적에게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내일 아침 261척의 함대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적에게 알려지면 작전 전체가 물거품이 되니까요. 9월 15일 0시 50분. 살아남은 대원들이 8미도 등대에 불을 밝힙니다. 마운트 맥킬리호 함상의 메가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를 확인합니다. 연합함대 261척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전진하라. 9월 15일 새벽 2시. 인천 앞바다에 함포 사격이 시작됩니다. 1단계 목표는 월미도. 인천항 앞에 뚜껑처럼 놓인 작은 섬, 여기를 먼저 장악해야 본 상륙이 가능합니다. 오전 6시 33분. 첫 번째 밀물. 미 해병제 5연대 3대대 150명이 월미도 북쪽 그린비치에 상륙합니다. M-26퍼싱 전차 9대와 함께 상륙 20분 만인 6시 55분. 월미도 정상 105고지 점령 완료. 미군 피해 부상자 17명. 전사자 0명. 적 사살 108명, 포로 138명. 메가더가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해군과 해병대는 전례 없는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월미도는 이른 아침 밀물에 상륙한 겁니다. 본격적인 인천 해안 상륙은 오후 밀물을 기다려야 합니다. 12시간 간격. 그 사이 월미도의 해병 150명은 추가 지원 없이 홀로 버팁니다. 아까 말한 5번째 악조건 그대로입니다. 오후 5시 30분. 두 번째 밀물. 미 해병제 5연대가 적색해안에 제1연대가 청색해안에 동시 상륙합니다. 여기서 셋째 악조건이 현실이 됩니다. 모래사장이 없습니다. 해병들이 사다리를 걸고 4m 높이의 돌 방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위에서 총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적색 해안에서 가장 먼저 방벽을 넘은 메로 로페즈 중위. 방벽을 넘자마자 수류탄이 날아옵니다. 그는 소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류탄 위에 몸을 던집니다. 전사, 사후 명예훈장 수여. 인천 상륙작전에서 가장 먼저 방벽을 넘은 사람이 가장 먼저 전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9월 16일 새벽 1시 30분. 교두보 완전 확보. 아군 총 피해 전사 21명, 부상 174명. 예상 피해의 20%. 5,000분의 1이라던 작전이 예상 피해의 5분의 1로 성공한 겁니다. 9월 17일 김포 비행장 확보. 제공권 장악. 서울을 향해 진격합니다. 서울 시가전. 사실 인천 상륙 자체보다 서울 탈환이 훨씬 더 치열했습니다. 북한군이 건물마다 진지를 구축하고 결사항전합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9월 27일 국군 해병대가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9월 28일 서울 완전 수복. 전쟁 발발 95일 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5,000분의 1, 과학적으로 계산된 수치였을까요? 아닙니다. 조이 제독이 반대를 강조하려고 한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메가더도 자신의 성공을 극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이 숫자를 즐겨 인용했습니다. 실제 성공 확률은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악조건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메가더 혼자 밀어붙인 작전이었을까요? 사실 전쟁 발발 전에 이미 미 국방부가 SL-17 계획에서 인천 상륙을 구상해 놓았습니다. 메가더 개인의 천재성만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북한군이 전혀 예상 못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이 인천 상륙 가능성을 예측하고 마오쩌둥이 김일성에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생각했습니다. 인천. 그 갯벌에. 말이 안 되지? 미군도 그 정도로 무모하진 않을 거야. 방비는 허술했습니다. 결국 메가더의 역발상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영화 팩트체크도 해보겠습니다. XRAY 첩보작전과 팔미도 등대점 등은 실화 기반입니다. 하지만 극중 인물과 상황은 영화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실제 첩보부대는 17명이었지만 영화에서는 8명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하사의 희생은 실화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아군 총 손실 약 4,000명. 미 해병 전사 415명, 부상 2,029명. 한국 해병 전사 97명, 부상 300여 명, 북한군 사망만 4,000명, 포로 7,000명. 전차 50여 대 손실. 그리고 결정적 효과. 낙동강까지 뻗어있던 북한군 보급선이 한 방에 끊어집니다. 메가더가 말했던 망치와 모루 전략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인천 상륙과 동시에 낙동강 전선의 유엔군과 국군이 총반격을 개시합니다. 보급이 끊긴 북한군은 완전히 붕괴합니다. 낙동강에서 38선까지 도망칠 수 있었던 북한군은 겨우 25,000명에서 30,000명. 원래 남침했던 북한군이 약 20만 명이었으니 85%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비교해보십시오. 북한군이 38선에서 낙동강까지 밀어내는데 81일, 아군이 인천에서 38선까지 되돌리는데 15일, 81일 걸린 전쟁을 15일 만에 뒤집었습니다. 인천 자유공원에는 지금도 메가더 장군 동상이 서 있습니다. 1957년 인천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메가더 한 사람의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팔미도의 불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첩보부대 17명. 기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하사, 적진 한복판에서 조수 데이터를 측정했던 클라크 대위. 3주 만에 훈련받고 전장에 선 8,000명의 한국 청년들. 사다리를 걸고 방벽을 넘다 쓰러진 해병들. 메가더가 기억되는 건 그가 도박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87번의 경험에서 나온 계산된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도박과 계산된 모험은 다릅니다. 만약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부산이 함락됐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75년 전 그 불가능한 도박의 결과입니다. 75년 전 인천 앞바다. 261척의 함대가 갯벌과 기뢰와 어둠을 뚫고 전진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건 팔미도 등대의 작은 불빛 하나였습니다. 5,000대 1. 숫자는 과장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은 진짜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밤의 전쟁사였습니다.